자,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아마 분석은 아마 내일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들어가는데 그 내일 T테스트, 아노바까지 하고 회귀 분석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한 뒷부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SEM 이론적인 거, 그 다음에 SEM 분석하는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까지 쭉 왔던 내용은 뭐냐면 가설 검증하려고 배운 거예요. 가설 검증에서 T값이 뭐고 P-밸류가 뭔지를. T값은 표준 편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준 편차, 또 따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는 표준 오차. 그죠? 루트 n으로 데이터 개수만큼 나눈 오차 범위를 계산할 때 그걸 쓴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P-밸류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인데 우리는 그냥 P-밸류만 갖고 주로 하면 되죠. P-밸류, 채택, 기각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실험 방법을 했을 때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대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모이시는 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커절리티 연구예요. 그럼 커절리티 연구는 제일 밑에 보면은 이거죠. 이거 왜 안 나오지? 관계검정 쪽이죠. 변수하고 변수 또는 팩터하고 팩터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면은 이제 실험 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실험 연구 쪽에 차이 검증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계학적인 연구들은 차이 검증 안 하면 관계 검증입니다. 물론 이것을 벗어나는 검증 기법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이런 거는 이런 거 없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군집 분석 이런 거. 군집 분석은 어떤 통계적인 가정이 아니고 데이터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틀리죠. 차이 검증, 관계 검증이 아니고 그건 군집화 시켜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걸 배우는 학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논문에서는 주로 통계 기법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 검증 기법 중에서도 두 가지 차이 검증과 관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시고 혹시 더 깊게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다른 쪽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치면은 더 이거 이외에 다른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그것도 더 벗어나면 우리가 요즘 뜨고 있는 AI, 인공지능, 기계학습. 인공지능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법이에요. 그냥 기계가 자동으로 지능이 부여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학습하라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주면 걔가 그 방법대로 학습해 나가면서 계산이 빠르니까 사람보다 더 빨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실제로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인공지능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공식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차이 검증입니다. 자, 차이 검증, 관계 검증은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차이 검증, A와 B 그룹 간의 차이입니다. 관계 검증은 A 변수와 B 변수 간의 그 검증이에요. 우리가 질적 변수, 양적 변수 배웠죠? 우리가 아까 전에 데이터 타입이 두 개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차이 검증은 어떤 데이터가, 어떤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자, 차이 검증은 그룹하고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그랬죠? 그럼 변수가 뭐가 들어가요? 무조건? 그룹, 그렇죠. 질적 변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차이 검증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이 검증하겠다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그룹핑을 나눌 수 있는 변수를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그룹 간의 차이니까 뭐예요?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연속 변수.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이제 보기 쉽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모는 뭐냐면 그룹의 의미입니다. 네모는 그룹이고요. 동그라미는 평균의 의미예요. 자, 예를 들자면 몸무게, 파인트. 우리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예제로 봤던 거 있죠? 베스킨 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의 무게. 그룹이 어떤 하나의 그 뭐죠? 요 앞에 있는 그 하나의
가맹점이다. 그러면 그룹이 하나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파인트라는 하나의 샘플만 가지고 하나의 그룹만 갖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나눠주고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두 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룹이 두 개죠. 네모 박스가 두 개죠. 자, 그러면 비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하려면 연구를 할 때 그룹을 나눌 수 있는 변수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값에 대한 연속 변수 하나 두 개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에 보듯이 차이 검정은 그룹핑, 그룹 간의 차이를 보는 거니까 무조건 그룹 변수 하나와 그 그룹의 어떤 차이를 볼 거냐, 연속 변수 하나, 평균, 키냐, 몸무게냐, 뭐 연비냐 이런 거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데이터가 구해져야지만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내가 차이 검증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그룹 변수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성별, 남자와 여자 간의 키에 대한 차이를 보겠다.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두 개를 봐야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앞에. 키. 아무거나 부르면 돼. 샘플이니까. 키. 160? 165. 뒤에 키요. 아무거나. 170. 자, 이거 가지고 남자, 여자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키에 대한 평균 연속값이고 이제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성별 여자 키 165 아까 전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죠. 무슨 말이냐면 리서치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실험 연구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분석 기법, 연구 모형이 만들어지고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론을 미리 결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t-테스트, 아노바 총 7가지가 있죠. 이 외에도 앙코바라는 게 또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안 가는데 쭉 돼 있으면 각각의 분석 기법마다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 방법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걸 입력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배운 겁니다. 아까 전에 질적 변수, 연속 변수를 배웠는데 어떻게 변수를 세팅해서 구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기법이 틀려져요. 아까 전에 키만 갖고 조사를 하면은 성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룹 간의 차이 분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분석 기법을 미리 리서치 디자인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기 전에 논문 쓸 때 쭉 해놓고 챕터 1, 2, 3까지는 보통 씁니다. 거기까지 써놓고 뭘 해요? 공개 발표를 하죠. 1, 2, 3까지가. 챕터 1, 챕터 2, 챕터 3 리서치 메소돌로지에 있는 리서치 디자인까지 해놓고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챕터 4, 5가 나중에 결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공개 발표는 챕터 1, 2, 3까지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겠다라는 것까지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차이 검정은 딱 두 개입니다. t-테스트, 아노바. 더 없어요. 찾지 마세요. 간단해요. 자, 우리가 차이 검정을 한다. 그러면 t-테스트하고 아노바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어려운 게 없죠. 실험 연구를 하든 무슨 연구를 하든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구분은 별거 없어요. 그룹이 몇 개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집단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 수입니다. 그룹이 두 개. 그럼 뭐예요? t-테스트 두 개 이하. 자, 그랬을 때 그룹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시간에 따라서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룹이 하나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베스킨 라빈스에 있는 저기 뭐죠? 파인트 용량 하나의 값, 모개. 그렇게 했을 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쓰는 건데 여기 보면은 t-테스트는 샘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one sample t-테스트, independent sample t-테스트, paired sample t-테스트에서 샘플의 의미가 그룹의 의미입니다. one sample이면 뭐예요? 그룹이 몇 개? 하나. independent니까 뭐예요? 독립된 두 개의 그룹. 자, t-테스트는 그룹이 몇 개 이하라 그랬죠? 두 개 이하일 때. 그룹이 세 개 이상이면 아노바. 다른 거 없어요. 성별에 따른 차이. 그러면 뭐겠어요? t-테스트 아노바?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이 몇 개 있어요? 남자, 여자 또 있어요?
없죠. 그룹이 두 개죠. 성별에 따른 키의 차이, 몸무게 차이, 뭐든 성별에 따른 차이. 그럼 뭐겠어요? 무조건 T테스트. 자, 혈액형에 따른 차이 뭐겠어요? 아노바. 고민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학년에 따라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따라서 차이를 보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겠다는 뭐겠어요? 아노바. 됐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나눴다. 그럼 뭐예요? T테스트. 안경을 썼다, 안 썼다? 결혼했다, 안 했다? 결혼했다, 안 했다? 돌싱이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어떻게 그룹을 나누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혼했다, 안 했다 두 개로 나누면 T테스트. 근데 결혼했다, 안 했다 돌싱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노바로 바뀌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 차이 검정은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룹만 제대로 셀 줄 알면 돼요. 내가 구하는 변수가 그룹이 몇 개로 내가 쪼개지는 변수지? 성별, 남자, 여자, 뭐 트랜스젠더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더 갑자기 아노바로 바뀌죠.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성별, 남자, 여자니까 아노바, T테스트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실험군, 비실험군, 실험군, 비실험군 두 개로 쪼개서 그건 뭐예요? T테스트죠.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아노바는 그룹이 3개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룹이 2개 미만으로 쪼갤 때 하나의 그룹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봤던 이겁니다. 자, 파인트라는 하나의 값만 갖고 볼 때 여러분들 허니칩 알죠? 허니칩. 허니칩의 용량이 보통 과자 봉투 뒤에 보면 300g, 400g 써 있잖아요. 과연 허니칩이 용량이 적을까 많을까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허니칩이라는 하나의 그룹만 갖고 보는 거죠. 그 과자 봉지 하나만 가지고.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그룹이 몇 개예요? 허니칩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원 샘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개 이하니까. 2개 이하일 때는 그룹이 하나일 경우와 그룹이 2개일 때 또 쪼개지죠. 그래서 그룹이 하나일 때는 뭘 보면 돼요? 원 샘플 T테스트라는 방법을 돌려줍니다. 나중에 돌리는 건 다 해볼 거예요. 어쨌든 기본 개념으로는 이렇게 그룹이 하나일 때 어떤 값을 보겠다. 그러면 원 샘플 T테스트. 근데 그룹을 2개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쪼개서 보겠다. 그러면 인디펜던트 샘플. 남자, 여자. 나는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 없죠. 그룹핑은 항상 100명이면 100개의 샘플이면 50개, 50개 또는 49개, 51개든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줍니다. 양쪽 다 속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룹핑은 무조건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하나의 변수 쪽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룹핑을 쪼갤 때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시간의 관점에서 쪼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과 후, 다이어트 전의 체중, 다이어트 후의 체중. 야, 그러면 인디펜던트 샘플하고 밑에 보면은 페어드 샘플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네. 근데 똑같은 게 아니고요. 뒤에 가서 내일 배우겠지만 데이터를 하는 게 틀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평균하고 평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룹의 평균들. 자, 위에 보시면 남자, 여자 키의 평균. 그러면 남자를 쭉 모아서 남자 그룹으로 모아서 그 사람들의 평균 키를 재고요. 여자 그룹의 평균 키를 재서 그 평균 키하고의 차이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남자 키를 쟀더니 175예요. 여자 키를 쟀더니 173이에요. 2cm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차이는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데 내가 샘플을 잘못 뽑아서 2cm 정도 오차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검증하는 게 가설 검증이에요. 과연 미세하게 차이가 난데 그 차이를 2cm 정도 차이는 봐줄 수 있나? 3cm인가? 4cm인가? 이거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 검증의 가설 검증이에요. 오차는 존재해요. 남자 키, 여자 키 쟀을 때 딱 175, 175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75 대 174 또는 175 대 173 이 정도는 맞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헷갈리죠? 그럴 때 쓰는 게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는 2cm입니다. 3cm입니다. 라고 결정을 해서 들어가는 게 통계의 가설 검증입니다. 차이 검증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남자, 여자 하죠. 그런데 몸무게를 잴 때는 이 중에 오늘 재고 내일 재요. 그러면 50명, 만약에 여기가 50명이 있다. 그럼 50명 다 잴까요? 안 잴까요? 50명을 다 잽니다. 내일도 50명을 다 재요. 즉,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룹을 쪼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조사를 2번 하는 거예요. 방법이 틀리죠. 인디펜던트 샘플은 50명이면 25, 25명 쪼개서 한 번에 재는 거고 시간의 관점에서는 50명을 한 번 재고 며칠 뒤에 50명을 또 한 번 재는 거예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가설 검증할 때 평균 구하는 방법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쪼개 놓는 거예요. 분석하는 기법이 틀려요. 어쨌든 시간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t-테스트, 차이 검정은 일반적인 그룹의 차이와 시간에 대한 차이 2개를 쪼개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룹의 차이는 하나, 2개일 때는 t-테스트, 3개 이상 넘어가면 뭐예요? 아노바. 시간의 관점에서 전과 후면 failed sample t-테스트고요. 자, 넘어가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아노바입니다.